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빌려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접종 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제주도민 3만 5천 명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를 1순위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최근 수립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자체 자율접종 계획입니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접종 대상과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정됐는지 살펴봤습니다. 1순위가 유흥과 단란, 피부관리와 목욕업 종사자 3,000명이고 공항만 근무자 1,300명과 콜센터 근무자, 학원 강사 7,000명도 선정됐습니다.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경로당 운영 인력입니다. 3순위는 대중교통 종사자 2,300명과 환경미화원, 리사무장과 주민자치위원, 문화체육인 800여 명과 대민 업무 종사자 2,000여 명입니다. 5순위에는 근해 어선 어업인 1,200명, 6순위에 관광사업 종사자 12,000명 등 모두 3만 5천 명이 접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확진자들도 그 유흥에서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원을 이렇게 산정을 한 거죠. 하지만 제주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접종 대상을 선정하면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별 과정이 과연 좀 이게 주민들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는 건데 이 혜택을 입으시는 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운수업과 택배기사, 학원 강사 등을 접종 1순위로 선정했습니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만 50살 미만부터 할 수 있고 오는 19일부터 사전 예약한 뒤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음 달에는 국내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델타 변이 확진자 6명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제주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 사이 6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명 중 3명은 경기도 영어학원과 마포구 음식점 등 다른 지역 집단 감염과 연관됐고 나머지 3명은 개별 사례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검출자는 122명.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면 266명이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영국발 변이인 알파 변이 감염자가 25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강한 전파력을 감안할 때 현재 15명인 델타 변이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도민들의 걱정도 큽니다. 어디서 넘어왔는지 모르니까 또 이제 누가 변이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누가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더 걱정되기도 해요. 그제와 어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 변이 확산 위험 속에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은 9일째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에도 확진자가 나와 동선이 공개됐던 제주시 연동의 파티24 유흥주점은 이번에도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종사자와 손님 8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제주시 이동의 DK 술집에서도 손님 중에 확진자가 확인돼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들어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만 52명에 이르고 유흥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에서 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흥시설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7월 중하순부터 8월까지 휴가철이라는 이러한 외생 변수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긴장하게 만들고 있고. 또 방역당국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를 찾는 해외 방문자의 경우 외국에서 백신을 맞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도 공항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격리하도록 하는 등 해외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시 오현고등학교 재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명이며 5개 학교가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유흥주점 관련자와 접촉한 뒤 확진된 30대 1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염 경로와 시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씩 4명, 얀센 접종자 2명도 확진된 것으로 전해져 돌파 감염은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내 30여 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보다 4배에서 5배가량 높은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된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하기로 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레탄 트랙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쳐놨습니다. 최근 실시한 검사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인 0.1%보다 4배 이상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를 비롯해 40개 학교 가운데 80%인 32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나 농구장, 테니스 코트 등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45개 학교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프탈레이트는 2016년 말에 유해 성분 검사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이전에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학교에서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주는 가소제로 쓰이는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아토피와 천식 등을 일으키고 신장 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내분비계뿐만 아니고 신장 질환이나 당뇨병 또는 이제 그게 면역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 제주도 교육청은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우레탄 트랙을 전면 철거하고 기준치에 맞게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학교당 1억 원, 총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일단은 전면 교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추경에 전액 반영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유유 자금을 최대한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와 96개 학교에서 교체 공사가 진행됐던 우레탄 트랙. 이번엔 프탈레이트 가소제 성분이 검출돼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또다시 교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요즘 밤에도 푹푹 찌는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주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때 전기 공급이 끊겨 천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불빛이 모두 꺼진 아파트 단지.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건물 밖으로 주민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빛이라고는 랜턴과 자동차 전조등뿐입니다. 여기 있으니까. 그제 오후 7시쯤 제주시 외도 1동의 한 아파트 단지 1012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세대마다 저녁 준비가 한창일 시간 갑자기 끊긴 전기에 수도 펌프 작동도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저녁 식사는커녕 씻지도 못한 채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도 작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수돗물도 안 나오고 이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완전 먹통이죠. 아파트 전기관리업체와 한전까지 출동해 응급복구에 나서 개별 세대 전기는 2시간여 만인 오후 9시쯤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등 공용구역 전력 공급은 이보다 2시간이 더 걸려서야 복구되면서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어르신들은 집안에서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예, 9층에 살기 때문에 이 나이도 먹고 해서 내려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정사고 원인은 아파트 내 노후된 전기시설.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을 각 세대와 공용구역으로 분배하는 차단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파트 내 변전실 안에 있는 기중 차단기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은 무려 4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한 달에 한 번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달 26일 배선 차단기와 분전반 점검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할 거예요. 지금 기중 차단기는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연라된 거예요. 21년 된 이 아파트예요. 전체적인 기중 차단기가 열화된 거죠. 아파트 관리업체는 문제가 된 차단기를 새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품 생산이 지연돼 당장 조달도 쉽지 않아 주민들은 언제 또 정전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전남 강진에서는 최근 집중호우로 바닷물의 염도까지 낮아지면서 전복 2,200만 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어민들의 재기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강진군 마량 앞바다 전복 양식장. 살아남은 전복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31개 어가에서 기르던 2,200만 마리의 전복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피해액만 400억대. 집중호우에 담수가 유입돼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 게 원인으로 대책은 막막합니다. 오늘은 전복이 죽어서 재앙이 되겠지만 국가에서 관심 안 해주고 국민들이 관심 안 해주면 우리가 죽어요. 정부의 복구 지원 단가입니다. 2년을 키운 8cm 기준 전복의 실거래가는 3,000원가량. 복구비는 770원으로 25% 수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피해액이 커도 최대 보상금 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어가당 투자액이 보통 수억 원이 넘는 상황이라 대출금 상환은 물론 재기를 위한 종잣값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우리가 재기를 해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고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모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경영 재개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금융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제도 개선 등 어민들의 건의사항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우리나라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있는데요. 이 가장자리에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일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온열 질환 대비해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무척 더운데 7월 하순부터는 더 더워진다고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20일 전후로 여름철 더위에 영향을 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장마도 차차 종료되겠고요. 더 강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는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28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 27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33도까지 오르겠고 서부와 동부 지역은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m에서 2m로 낮게 일겠는데요. 제주도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폭염특보 속에 밭일을 하던 60대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밭에서 일을 하던 63살 B씨가 쓰러져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발견 당시 B씨의 체온이 43도까지 오른 상태로 온열 질환으로 장애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2명으로 소방당국은 폭염 시 야외 활동 자제와 수분 섭취 등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섭섬 인근 해상에서 2.9톤급 모터보트가 좌초돼 침몰하면서 선장 38살 A씨와 다이버 승객 등 11명이 부유물을 잡고 바다에 떠 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구명복과 수트를 착용한 상태로 다이버 3명이 찰과상 등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는 건강 상태가 양호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해경은 보트가 암초에 부딪혔다는 선장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에 3만 2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도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를 받은 결과 사망자 216명, 행방불명자 74명, 수영인 43명 등 희생자 360명과 유족 3만 2천여 명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6차 추가 신고 때보다 67%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신고자에 대한 면담과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4.3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와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전직 보좌관을 채용하려다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은 제주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우남 회장은 채용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사전에 협의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2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는데 농식품부는 이의 신청을 검토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세종시 환경부 앞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의 사회적, 환경적 수용력과 도민 여론 등 제반 여건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부적정한 계획이라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에도 제주 도민의 선택을 존중해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선언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위장 폐업을 통한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9년 4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A씨 등 노동자 2명이 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사가 폐업 직후 직원 30명 가운데 노조 가입자 등을 제외한 21명을 다시 고용해 공장을 재가동했다며 위장 폐업으로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원고 2명에 대한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날까지 한 달에 200여만 원씩 지급하지 못한 월급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